조선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왕위에 머물렀던 임금, 영조. 무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백성을 보살피고 나라를 다스리며 찬란한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성군으로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과연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냥 위대하고 완벽하기만 한 왕이었을까요? 그의 눈부신 업적 뒤에는 평생을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지독한 그림자, 바로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할 고통 속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며 자신의 태생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버둥 쳤던 한 인간의 치열한 삶. 그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오늘 영조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한 남자의 복잡한 내면과 인간적인 고뇌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영조는 1694년 숙종의 넷째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탄생은 여느 왕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시작부터 불안정한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죠. 그의 어머니 숙빈 최씨는 궁궐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무수리 출신이었습니다. 빨래나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던 궁녀 중에서도 가장 천한 직책이었으니 그 태생은 그야말로 미천하다 할 수 있었죠. 비록 숙종의 눈에 들어 승은을 입고 후궁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녀의 미천한 낮은 신분은 아들인 영조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낙인으로 남게 됩니다. 어린 시절 영조는 다른 왕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대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당대 최고의 스승들에게 최고급 교육을 받던 형제들과는 달리 그는 늘 궁궐의 한적한 구석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소외감을 느끼곤 했죠. 그에게는 다른 왕자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조차 멀게만 느껴지는 마치 유리병 너머의 세상 같았을 겁니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죠. 놀이에서도 배움에서도 그는 언제나 그들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멀찍이 바라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숙명을 짊어진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숙빈 최씨는 어린 아들의 눈에 비치는 세상이 얼마나 냉혹하고 불공평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아들이 겪을 고통을 미리 헤아렸죠. 그녀는 영조에게 자주 신분적 한계와 그로 인해 겪어야 할 어려움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일러주었을 겁니다. 마치 세상의 모진 바람을 막아주려는 듯이 말이죠. 너는 다른 왕자들과는 다르단다. 그러니 늘 겸손하고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어머니의 따뜻하지만 어딘가 서글픈 눈빛과 목소리 속에서 어린 영조는 자신이 결코 평범한 왕자가 될 수 없다는, 어쩌면 왕좌에 오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에게는 왕자라는 번듯한 신분 뒤에 숨겨진 천출이라는 주홍 글씨가 마치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를 옥죄는 굴레와도 같았죠. 이러한 불안정한 지위는 형인 경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경종은 숙종의 정비였던 인현왕후의 아들, 즉 조선의 법도에 따라 정통성이 확고한 왕자였죠. 반면 영조는 미천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서자 중의 서자였습니다. 왕실의 엄격한 위계 속에서 영조는 형 경종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는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저지르면, 혹은 누군가의 음해나 모함에 휘말리면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을 테죠.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그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과 그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나날이었을 겁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에서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겪어야 했던 차별과 멸시는 영조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좌절감을 넘어 자신이 왕족으로서의 가치를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열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한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결코 나약하거나 부족한 왕자가 아님을, 오히려 그 누구보다 뛰어난 자질을 가진 인물임을 세상에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이처럼 태생의 그림자 속에서 불안과 소외감을 느끼며 자란 영조는 결국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높이기 위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자신을 완벽하게 단련하는 결벽적인 노력의 시작이었죠. 그의 고독한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숙명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영조는 자신의 숙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혀 나갔죠. 태생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담금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가 재련된 칼날처럼 날카롭고 빈틈없는 완벽함을 추구하며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려는 고독한 몸부림을 시작한 겁니다. 그의 결벽적인 노력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죠. 다른 왕자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동안에도 영조는 밤늦도록 작은 등불 하나의 의지에 서책을 파고들었습니다. 경전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역사 속 현명한 군주들의 발자취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을 넘어 그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밤새워 글씨를 쓰고 또 쓰며 손가락이 붓도록 훈련했을 겁니다. 그에게 학문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패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니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천한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가릴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완벽을 기했습니다. 혹여나 사소한 실수를 저지를까, 흠집이 잡힐까 노심초사하며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듯했죠. 작은 오류조차 용납하지 않는 결벽적인 태도는 훗날 그가 펼칠 정치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신하들 앞에서는 자신의 학식과 통찰력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자신이 결코 부족하거나 나약한 왕자가 아님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던 어쩌면 외롭고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자신을 혹독하게 단련하며 때를 기다리던 영조는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영조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왕권을 꿈꿨습니다. 당파 싸움으로 얼룩진 조선을 바로잡기 위해 탕평책이라는 칼날을 빼들었죠. 특정 당파에 치우치지 않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다는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대파들은 그의 출신을 끊임없이 들먹이며 정통성의 흠집을 내려 했습니다. 마치 그의 통치 기반을 흔들려는 듯 끈질기게 그를 비난하고 견제했죠. 영조는 매 순간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싸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왕권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이인자의 난이었죠. 이인자를 비롯한 반대 세력은 영조의 왕위 계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국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4년 만에 벌어진 대규모 반란은 영조에게 엄청난 충격과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당하는 듯한 이 상황은 그의 내면에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테죠. 영조는 이 반란을 진압하며 자신의 왕권을 필사적으로 지켜냈습니다. 난이 진압된 후 영조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연설을 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왕의 정통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했던 이 순간은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밤늦도록 홀로 앉아 복잡한 정세를 고민하며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다잡았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연 나는 진정한 왕인가라는 질문이 맴돌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즉위 초부터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고독하고 치열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단순히 왕이 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인정받는 군주가 되기 위한 영조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영조의 필사적인 노력은 비단 스스로에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품었던 완벽주의적 성향과 깊은 열등감은 놀랍게도 사랑하는 아들 사도세자에게도 그림자처럼 드리우게 되었죠. 영조는 아마도 자신이 겪었던 서러움과 불안정한 지위를 아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무수리의 아들이었지만 내 아들은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그를 지배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린 세자에게는 남다른 기대를 걸었고 그 기대는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린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의 그림자 아래에서 늘 엄격한 잣대에 맞춰져야 했으니까요. 영조는 세자에게 학문과 예법, 군주의 덕목에 대해 숨막힐 정도로 완벽한 기준을 요구했죠. 마치 자신이 평생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쌓아올린 모든 것을 아들이 고스란히 답습해주기를 바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궁궐의 한편에서는 어린 세자가 책상에 앉아 밤늦도록 글을 읽고 글씨를 연습하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타고난 기질이 자유분방했던 세자에게 아버지의 강요는 숨통을 조이는 압박으로 다가왔을 뿐이죠. 영조는 사도세자의 작은 일탈에도 크게 실망하고 격렬하게 꾸짖었습니다. 아들의 부족함이 마치 자신의 과거를 다시 마주하는 듯한 고통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아들에게까지 물려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완벽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스스로의 경험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되었던 겁니다. 세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영조의 실망감은 커져만 갔고 이는 부자 간의 깊은 골을 만들었죠. 점차 어긋나기 시작한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비극은 모두가 아는 그 참혹한 결말을 맞이했죠. 뒤주에 갇힌 아들을 바라보며 영조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때는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아마도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하지만 왕다운 왕이 되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영조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조선의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을 겁니다. 아들의 죽음은 영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평생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완벽주의와 컴플렉스가 낳은 가장 비극적인 그림자였죠. 이처럼 영조의 일생은 지독한 자기 증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천한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스스로 떼어내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군주로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고군분투했습니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위에 머물며 이룩한 눈부신 업적들, 바로 그 뒤에는 평생을 짓눌렀던 태생의 그림자와 싸워 이기려는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영조는 자신의 치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도 어쩌면 그 모든 노력이 바로 자신의 콤플렉스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는 듯한 인간적인 고뇌를 품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탕평책을 통해 당쟁을 종식하고 균역법으로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며 문화와 학문을 장려했던 그의 모든 정책은 단순한 선정을 넘어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외침이었을 겁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온 세상에 증명하려는 듯이 말이죠. 우리는 영조를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중 한 명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업적 뒤에는 아들을 잃는 비극까지 감수해야 했던 지독한 자기 증명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한 인간의 열등감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는지, 동시에 그 힘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그의 고통과 노력이 만들어낸 찬란한 빛과 그 빛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들을 함께 이해할 때 비로소 영조라는 인물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조의 이야기는 비단 300년 전 한왕의 개인적인 고뇌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열등감과 콤플렉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치열한 노력에 대한 거울과도 같으니까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위한 그의 결벽적인 집착은 때로는 이대한 업적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과의 비극적인 관계처럼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했습니다. 완벽을 향한 그의 집념은 결국 그를 성군의 반열에 올려놓았죠. 하지만 과연 영조는 그토록 바라던 왕다운 왕으로서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끝까지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그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영조의 삶을 통해 인간 본연의 딜레마, 즉 약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때로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만들어낸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